변전 설비 시스템 선정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전 설비 우리 다 했는데, 그죠? 변전 설비 시스템이 뭐가 있었습니까?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그 다음에 1단 강압, 2단 강압.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변전 전압은 또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할 수 있죠. 꼭 1단 강압, 꼭 다 1단 강압이어도 전압이 고압으로 저압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체계는 잘 안 나오는데 그런 시스템까지 같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압 부하가 있으면 33이나 66kV의 부하가 있으면 무조건 2단 강압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단 강압을 할 때는 2단 강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여기를 66kV가 있으면 여기는 저압을 쓰고, 어떤 고압 모터가 이렇게 있을 때 6.6kV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2단 강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조건들을 보고요, 투투나인이 들어와서 여기에는 저압, 여기에는 고압, 6.6 이렇게 하면 2단 강압이 아니거든요. 이게 1단 강압이거든요. 얘도 1단, 얘도 1단이니까. 이런 시스템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2단 강압하면은 여기에 요 하나 추가되는 것 때문에 장단점들이 있죠. 단락전류는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떤 손실이 커진다든지, 여기 저압부하도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가고, 여기도 거치고 여기도 거치고, 고압부하도 여기도 거치고, 고압부하는 안 거치는구나. 그렇게 가니까 손실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단점들이 책이 막 있잖아요. 이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뭐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손실도 없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갈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구성이 가능한지도 한번 그 시스템이 적당한 건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선정. 시스템 선정은 뭐 변전전압, 보호장치, 감시제어 등의 변전 설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변전 설비의 시스템 선정이다라는 거고요. 변전 계통 구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뱅크수,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로 할 건지, 어떤 변환 작업의 종류를 결정하고,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간다. 그래서 확장성을 고려해서 용량을 조금 더 키울 건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뱅크를 예비 뱅크로 뒀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뱅크로 한다든지, 안전성 이런 걸 고려,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고려해서 또 변압기 용량을 키워놓고 모선 방식하고 조합을 해서 쓸 수 있게 간다든지, 아예 그냥 예비 뱅크를 든다든지. 우리 책에도 보면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이런 얘기는 있는데,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에 뭐 그거를 용량별로 구분을 한다, 부하별로 구분을 한다 이런 건 있는데, 예비 뱅크를 둔다 이런 얘기는 또 없더라고요. 저는 답안지 쓸 때 신뢰성을 위해서는 변전 설비에 예비 뱅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구성을 좀 많이 그려서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뢰성은 고려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럼 신뢰성이 고려된 건지 이런 게 조금 의문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예비 뱅크를 무조건 두는 게 신뢰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뱅크 방식으로 가면, 소전 용량이 작아가지고 투뱅크 방식으로 가면 얘를 예비로 두는 게 부하가 1000이다 그럼 1000으로 다 쓰고, 예비로 두는 게 신뢰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부하가 3000이다 그러면 3000하고 둬야 되는데, 3000으로 갔을 때는 3000을 하나의 용량으로 쓰는 거를 신뢰성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3000이 죽으면 그냥 또 꽝이니까. 그래서 또 3000을 용량을 그러면 1000으로 1500, 1500으로 나눠보자. 그렇게 하면 1500 이렇게 1500, 1500 나눠놓고, 그 다음에 예비 TR을, 이건 상용이에요. 다 상용인데 예비를 두고 싶다, 이런 예비를 두고 싶다 그랬을 때 예비를 이제 가운데 껴가지고 1500 예비를 해서, 얘가 죽었을 때는 이쪽으로 가서부터 이러고, 얘가 죽었을 때는 이쪽으로 가서부터 이러고, 동시에 두 대가 고장나지 않을 테니까 라는 전제하에 이런 1500만 예비를 둬도 이쪽으로도 줄 수 있고 이쪽으로도 줄 수 있고 라는 그런 예비뱅크 구성을 하는, 이게 실무에서 사용하는 예비뱅크 구성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같이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 1단 강압 방식하고 2단 강압 방식. 강압 방식을 선정할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1단 강압 방식에는 자, 이렇게 그냥 투투나인 소전해가지고 여기 380V 380에 250V로 저압하는 게 이게 1단 강압 방식이다. 일반적인 1단 강압 방식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압부하가 꼭 있을 때 여기를 6.6kV를 쓰겠다 또는 3.3kV를 쓰겠다라고 하면 얘도 1단 강압 방식은 맞습니다. 자, 강압 방식이 간단하다. 맞아요? 여기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변전실의 면적 및 공사비가 감소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죠? 변압기 무바 손실이 감소한다. 변압기 무바 손실은 변압기가 온 되어 있으면 무조건 생기는 손실입니다. 부하가 없어도. 그죠? 그게 1단 강압 방식은 이렇게 한 개씩 그냥 걸려 있으니까 2단 강압 방식은 여기에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얘에 대한 무부하 손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1단일 때 손실이 감소한다. 그다음에 단점은 부하 증설 및 변동에 따른 대처가 곤란하다. 사실 저거 설명할 때 제가 실무하고 연관시키면 좀 난해한 방식이긴 한데 우선 부하 증설 및 변동에 대한 대처가 곤란하다. 이렇게 부하를 막 증설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66이나 이런 것들이 66 부하 같은 것들이 막 붙었을 때 또 증설해야 되고 변압기를 또 증설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단 강압 방식, 2단 강압 방식을 할 때는 다 저압 380이다.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저압. 그 다음에 2단 강압 방식만 고압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픽스를 시켜놓고 이런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압 부하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변동에 따른 대처가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전원 장치는 저압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1단 강압일 때는 비상전원 장치를 여기다 달면 비상전원 장치를 여기다 달면 저압으로 해야 된다. 저압으로 하면 되죠. 저는 과연 이게 단점인 건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이 2단 강압 방식은 2단 강압 방식은 뭡니까?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때 여기 고압측에다가 이 고압측이잖아요. 여기 6.6이잖아요. 여기다가 6.6짜리 발전기를 설치를 해놓으면 이거 한 대로 얘의 비상도 되고 얘의 비상도 되고 이렇게 다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저압에서는 저압으로 설치해야 된다. 당연히 사실 저압으로 그냥 갈 텐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상전원 장치 저압으로 설치한. 그럼 여기 1단 강압 방식일 때는 비상전원 장치를 고압으로 하면 할 수는 없겠구나. 왜 할 수가 없냐면 여기를 고압을 했어요. 고압을 했으면 붙일 수는 있죠. 이런 1단 강압 방식 시스템에서도 발전기가 고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발전 경량이 커지는 경우에. 발전 경량이 2000km, 3000km 가면은 고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뭐를 넣어요? 발전기가 고압이니까 6.6kV면 여기에 380짜리 이런 변압기를 둬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서 가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비상전원 장치는 저압으로만 설치해야 된다. 고압으로 설치하면 TR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게 이 말이 100% 어디 현장에 맞는 답이다라는 걸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구성일 때 나온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이다라는 거예요. 비상전원 장치는 저압으로 설치한다. 여러 종류의 전압 요구 시 변압기 종류가 많아진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죠? 여러 종류의 전압이 여기 딱 있을 때는 변압기 종류가 많아진다. 그리고 2단 강압에 비하여 단락 전류가 증가한다. 라고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장점 단점으로 쓰는 것보다는 특징으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이런 게 특징이다. 꼭 단점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단락 전류가 증가한다. 얘만 2단 강압하고 비례했을 때 조금 넣어줄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얘도 변압기 뱅크 시스템을 쪼개면 1단 강압이어도 여러 개로 쪼개면
단락전류에 대한 검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낮춰서 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적용은 소규모 소형가에 적용한다라는 거고. 자, 2단 강압 방식은 얘도 특징으로 좀 봐주시면, 부하 증실 및 변동에 따른 대처가 용이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메인 TR을 66으로 봤을 때 투투나인의 6.6, 얘의 부하에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런 부하 증설이 됐을 때 대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상전원 장치의 전원 공급이 원활하다라는 저 얘기도 이렇게 고압에 대한 비상장치를 써서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여기에서 어떠한 비상전원으로 공급하기에 좀 원활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저압에서는 여기에다 비상전원을 설치를 하려면 여기 ATS 설치하고, 여기에 또 비상전원을 주려면 여기 ATS 설치하고, 이렇게 각각이 발전기에서 각각이 이렇게 와야지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메인 하나만 두고 갈 수도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개념으로 봐야지 이게 맞아떨어지는 말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전압, 저압, 고압 요구의 대처가 용이하다. 뭐 이건 맞죠? 여러 종류의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고압부를 갖고 오든 저압부를 갖고 오든 내가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강압에서 저압으로만 쫙 해놓으면은 고압을 이제 붙일 수 없고 추가로 변압기를 놔야지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자, 단락전류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구간에 어떤 차단기가 들어갔을 때 단락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기 배전을 전체적으로 하나만 둬가지고 이렇게 대용량 저압일 때는 여기에 단락전류가 IS가 상당히 커지는데, 전압을 여기를 높여놓으면 여기에 차단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5000kVA다. kVA의 저압이다. 여기는 5000kVA의 고압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락전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단락전류는. 왜?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이죠. IN은 P분의 어떤 용량분의 루트 3의 V, 이렇게 해서 가니까 이 전압이 높아지면 IN 자체가 작아져가지고 단락전류도 작아지는 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이런 단락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임피던스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락전류가 또 작아져요. 단락전류는 작아지고 임피던스가 있음으로 해서 전압 강화는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뭔가 손실은 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압 방식이 복잡하다. 복잡한 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변전실비 면적하고 공사비 증가한다 맞고, 무부하 손실이 직강압 방식보다 크다. 여기에서 무부하 손실이 항상 발생한다. 메인 TR에서. 적용은 대규모 소형가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규모 소형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 대용량의 배전, 그러니까 대용량, 긴 거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떠한 전기실이 다른 데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주전기실이 있고, 이랬을 때 가장 좋죠. 주전기실이 있고, 여기 이제 보조전기실이 있어요. 보조전기실이 있을 때, 2단 강압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안정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고, 여기에서 고압 배전을 하면 이 고압 배전에 그냥 투투나인이 들어왔을 때 투투나인이 들어와가지고 차단기 하나 놓고 투투나인으로 보조전기실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도 뭐 누가 안 때립니다. 안 때리는데 왜 2단 강압을 해서 그럼 가느냐? 그러면 여기 가는 간선에서 안정성을 생각을 해보자면, 안정성을. 안전도 생각해도 되고 안정도 생각해도 되는데, 신뢰성도. 자, 투투나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와버리면 여기 내 건물 안에서 어떤 지락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지락 전류가 크죠. 왜냐? 여기 한전에 있는 변압기가 중성점 접지 방식이고 유효 접지 방식 계통이기 때문에 여기 지락이 생겨가면 지락 전류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전압 자체가 투투나인이니까 전압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의 안전, 감전 보호, 그 다음에 지락이 생겼을 때 그런 주변에
어떤 뭔가 유도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고압으로 해서 가면 고압으로 해서 갔는데 고압으로 방식이 이런 비접지 방식으로 가잖아요. 여기 투트나인에서 66은 델타 델타 66에서 저압은 델타 Y 이렇게 여기가 비접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간선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 이런 지락 전류가 없죠. 없고 그 다음에 전압 자체가 투트나인에서 66으로 낮아졌으니까 낮고 그래서 안전하기도 하고 신뢰성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오히려 이 방식이다. 그래서 2단 강압 방식을 그래서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압기 뱅크의 구성. 뱅크 구성은 뭐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네. 이 구성을 할 때 과연 용량을 얼만큼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구성 방식은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방식이 있다라는 걸로 가고요. 자, 뭐 부하의 특성, 용량, 종류, 계절 부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변압기 뱅크를 좀 구성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뱅크 구성 시 고려할 사항하고 선정수 기준, 실제로 뱅크 수의 구성 방식 1, 2, 3, 그 다음에 결선 방식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뱅크 구성 시 고려할 사항 500km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하 운전 특성을 고려하여 2개 뱅크 이상으로 변압기 공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렇게 해놨고요. 그럼 500km가 넘어가면은 투뱅크로 둬야 되냐? 무조건?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뭐 저자가 500km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좀 이게 조정을 해서 뭐 1000kV에다 그랬을 때 500, 500으로 두는 게 오히려 조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법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1000kV에도 하나로 할 수 있고 1500kV에도 하나로 할 수도 있습니다. 2000kVA 하나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2000kVA 이상이 돼버리면 단락 전류도 증가하고 2000kVA 정도가 됐을 때 여기에 붙어 있는 부하의 종류도 많아지고 간선도 많아지고 하나의 변압기에 하나의 ACB에 걸려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좀 분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1000kVA, 1000kVA를 한다든지 뭐 1500, 1500 정도를 한다든지 이거는 좋습니다. 근데 500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리를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변압기 사고 시 예비 운전하고 계절성 부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압기 뱅크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왜요? 계절성 부하는 왜 별도의 뱅크를 두면 좋겠습니까? 내가 에어컨 부하다 그랬을 때 계절에만 쓰는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안 쓸 때는 끄겠다. 예. 만약에 여기 1000kVA를 다 쓰고 있는 것보다 500, 500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 계절성 부하를 두면 얘는 여름에만 또는 얘는 겨울에만 켜고 끄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든다라는 우린 지금 항상 구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대수 제어가 가능한 거다. 변압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고저파 발생 및 비상부하 용도로 비상발전기와 연계하는 변압기는 뱅크를 분리하는 게 좋겠다. 우리 고저파 대책에 뱅크 분리가 있죠. 고저파 대책에 뱅크 분리를 해놓으면 얘는 고저파가 많은 부하만 쓰면 여기 고저파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에 고저파 전압이 뜰 수 있는데 그 고저파 전압이 여기에만 뜨고 이쪽까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하나의 뱅크에 다 써버리면 고저파에 의한 영향 때문에 생기는 고저파 전압이 전 모선에서 다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분포하면 좋고 그리고 비상발전기와 연계하는 변압기도 뱅크 분리를 하면 좋고 왜요? 얘가 비상발전기에 연계해야 되는 거를 여기도 두고 여기 TR에도 뒀다. 그럼 아까 얘기처럼 여기 TR에서 일반 여기 TR에서 비상 이렇게 두면 여기에 ARTS 설치해서 발전기 둬야 되죠. 여기에도 어떤 조명 부하에 일반 조명, 비상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 비상 조명에만 ARTS 설치해가지고 또 이 라인 끌고 가서 발전기도 물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군도 분리를 하고 뱅크도 분리를 하면 여기 ARTS 하나만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첨두바, 피크컷 이런 발전기를 상용 발전기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뱅크를 분리해가지고 이런 개념입니다. 뱅크를 분리해서 적용해주는 게 좋겠다. 뱅크수 선정 기준 네. 이거는 뱅크수가 너무
커졌을 때 좀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세우자면 1500kVA 정도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굳이 하자면, 용량으로 굳이 하자면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데 용량으로 굳이 하자면 1500kVA 미만일 때는 원뱅크로 해도 되겠다. 뭐 내가 1000이나 750 두 개로 두겠다 그러면 그렇게 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1500kVA 이상이 됐을 때는 그거를 원뱅크로 그냥 가는 거는 이런 차원에서 합리적이지가 않을 경우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1500에서 3000 정도 가면 투뱅크로 구성을 하고 3000이 초과하면 3뱅크로 구성해라. 그래서 한 뱅크당 1000kVA 또는 1500kVA 정도만 해서 가자. 이거보다 더 용량이 커졌을 때는 가능한 이 정도 용량 단위로 또는 이 정도 용량 단위로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가는 거다. 자, 변압기 뱅크의 구성. 원뱅크 방식. 뱅크 방식. 뱅크 하나.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이다. 소규모 설비에 사용한다. 그래서 용량이 뭐 500일 때, 뭐 1000일 때 이렇게 쓰면 되니까 소규모 설비에 사용한다. 변압기 사고 시 정전 시간이 길어진다. 다 맞는 얘기, 그죠? 그대로 써야 되는 얘기고. 투뱅크 방식. 그림이 TR이 투뱅크로 되어 있는 거. 투뱅크 방식에는 단독 및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 우선 단독 운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쓰고, 얘는 평상시에 오프. 단독 운전에서 쓰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절차해가지고 뭐 고장났을 때 쓸 수 있는 거죠. 얘를 평상시에 저기 말처럼 병렬 운전이 가능하더라. 병렬 운전을 시키고 싶어요. 온. 이랬을 때 이렇게 구성하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우리는 항상 오프만 했잖아요. 여기 오프되어 있는 것만. 현장에서 다 이것만 하셨죠? 다 이것만 하셨는데 이거를 책에 있는 것처럼 뭔가 온을 평상시 온을 시켜서 병렬 운전 하게끔 하고 싶어요. 이랬을 때 검토해야 될 거. 네. 네? 변압기 용량? 다시요. 변압기 용량 아닌데? 네. 그러니까 단락전류를 검토해야 돼요. 단락전류. 병렬 운전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거 뭐 임피던스가 같아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그건 병렬 운전 할 때 하는 거고, 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돈을 어디가 잘못되느냐,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거죠. 여기 차단기, 여기 차단기, 뭐 여기 차단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MCCB들이 있는데, ACB, 뭐 여기다 ACB, 여기다 ACB, MCCB 이렇게 MCCB는 뭐 한 50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고장이 딱 생기면 이렇게도 쫙 흐르고 이렇게도 빡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차단 전류, 이제 고장 전류가 엄청 많이 흘러요. 병렬 운전을 하면 1000 분리를 했을 때보다 2배의 단락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MCCB들의 단락 용량이 다 커져야 됩니다. 기본 뭐 30카로 되어 있던 게 기본 60카, 75카, 80카 이런 걸로 다 바꿔줘야 돼요. 고차단형 MCCB로 가죠. MCCB 고차단형으로 가면 비싸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병렬 운전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해놓고 병렬 운전을 하면은 나중에 정말 고장이 생겨서 단락 전류 흘렀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못 끊어요. 못 끊으면 뭐가 생겨요? 확 불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모선, 그러니까 아크가 생기면서 확 타기 때문에 고열이 생겨서 그냥 MCCB 다 녹아버리고 부스는 다 녹아버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ACB의 차단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병렬 운전 구성을 해봤는데 ACB의 차단 용량도 키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카면 될 거를 80카로 키웠어요. 키웠는데 그건 그냥 이제 단락 전류가 여기 개통의 단락 전류가 커질 때가 키웠는데, 사실 이 ACB는 여기 고장이 나면 요렇게 흐르고 요렇게 흐르고 하니까 여기에는 40카밖에 안 흘러요, 실질적으로. 예. 여기에 고장이 나도 여기에는 40카, 여기도 40카. 여기에 고장이 나면 뭐 이쪽으로 흘러서 얘가 끊어야 되고, 이쪽은 요렇게 40카 흐르니까 그래도 40카. 그래서 80카로 흐르지는 않겠구나, ACB에는.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HCB에는 굳이 기술 계산으로 따지다 보면 안 올려줘도 되긴 되는데, 병렬운전 한다고 해도 여기 하부에 있는 부하들은 다 2배로 높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합쳐서 오니까. 자, 그리고 개통의 운영 및 급전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 투뱅크일 때는 뭐 고장났을 때 절차하고 할 수 있으니까. 부하율을 2분의 1로 하면, 이때 이제 변압기 부하율을 2분의 1로 하면 여기 500만 필요하고 500만 필요한데 1000으로 뒀다. 그게 부하율을 2분의 1로 한 거예요. 2분의 1로 하면 변압기 한 대 고장 시에서도 여기가 다 공급해다.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설계나 시공은 대부분 하지 않죠. 하지만 여기 최대 수요 전력이 500이고 500을 뒀더라도 실제로 쓰는 거는 500 꽉 차서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죽었을 때 부하 제한을 좀 하고 여기서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그래서 원뱅크보다 매우 좋다는, 변압기 단시간 가부하 영역을 고려한 부하율에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한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2분의 1로 해서 결정을 하든지, 그럼 변압기 용량이 커지는 거죠. 100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500인데 그래 하든지, 아니면 이 부하율을 고려해서 변압기 용량을 뭐 750으로 하든지 이런 용량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 그 다음에 3뱅크 방식이라고 우리 책에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3뱅크 방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책에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3뱅크 방식이 아니라 다 네트워킹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킹 방식이다라고 하면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 가능한 변전 시스템이다. 3뱅크를 뒀을 때 또는 4뱅크를 뒀을 때, 그죠?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 가능한 거.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면 무전전 전원권 가능해야 되고, 2차 단락전 스폿 네트워크는 무조건 병렬 운전이니까 2차 단락전류는 전체 변압기 대수의 고가 같다. 이런데 단락전류는 고가 같다. 시설비가 비싸다. 중요부하에 사용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원뱅크, 투뱅크, 3뱅크 방식에서 스폿 뱅킹 방식으로 가겠다 하면 이거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3뱅크 방식이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한 거고, 4번 해가지고 그냥 3뱅크 방식. 방식이다 하면 이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투뱅크 방식보다 조금 더 운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뱅크에 어떤 부하를 쓰고 여기 예비뱅크를 둔다든지, 이런 3뱅크 구성을 한다든지, 또는 부하별로, 용량별로, 계절별로 해가지고 뱅크를 투뱅크로 갈 거를 한 뱅크 둬서 3뱅크, 또 다른 데로 보낼 거를 다른 또 특정한 어떤 부하가 있으면 또 4뱅크를 한다든지, 3뱅크 이상의 방식인 거죠. 이상의 방식을 했을 때 어떤 이 계절별 특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비뱅크를 3뱅크 했을 때 예비뱅크를 가운데 둬서 예비율을 여기 상용 예비 이렇게 만들면 예비율 100%거든요. 근데 상용 예비 상용 해가지고 1500, 1500, 1500 해서 가면 예비율을 50%만 두고, 예비율을 50%만 두고 아주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있는 방식을 3뱅크 방식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저는 꼭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사실 꼭 답안지에서는 항상 적어주는 이유가, 하여튼 실무에서 3뱅크 방식으로 갔을 때 항상 그 신뢰성을 위해서 예비율을 50%로 갔지만 거의 예비율 100%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3뱅크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오히려 이 얘기는 잘 안 적습니다, 저는. 얘는 그냥 스폿 네트워크 방식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는 원뱅크냐, 투뱅크냐, 3뱅크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네, 이렇게 상용, 예비, 상용 방식을 적용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투뱅크에서는 상용, 예비 방식을 구성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상용 방식의 투뱅크에서 부하율을 2분의 1로 한다든지 변압기 용량을 조금 키우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뱅크 방식을 구분하는 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가는 거잖아요.
일부러 구성할, 원뱅크 해도 되는 거를 일부러 투뱅크 하는 거는 다 신뢰성이거든요. 그래서 상용 예비할 건지, 상용에 영향을 조금 키워서 갈 건지, 쓰리뱅크로 했을 때는 상용 예비 상용으로 할 건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이게 아니고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는 이제 용량이 그냥 너무 커서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1000이나 1500을 기준으로 해서 뱅크를 그냥 용량별로, 그러니까 조명별, 동력별, 계절성 이런 걸로 나눠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두 가지 관점에 논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했던 거 1단 강압이냐 2단 강압이냐, 이것도 뱅크 구성 시스템에 있는 거고요. 자, 그 정도만 쓰시면 되고, 이건 그냥 변압기 결선 방식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뱅크 구성 방식에서의 해서 굳이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결선의 종류는 델타 델타 y y 델타 y y 델타가 있는데, 우리는 뭐 원뱅크 시스템에서 저압으로 갈 경우에 이제 델타 y를 다 쓰는 거고, 델타 델타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2단 강압일 때, 그렇죠? 여기 2단 강압일 때, 아까 여기에 66으로 배전할 때 델타 델타 여기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 2단 강압에서의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변압할 때는 델타 델타 결선을 간다, 이런 얘기를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1단 강압, 2단 강압에 대해 써주는 거예요. 1단 강압 할 때는 저압으로 강압할 때 이런 결선 구조를 갖는다. 2단 강압 할 때는 말단 변압기는 Y 델타 구성을 갖고, 그 메인 변압기, 특고압에서 고압 변압기는 고압 배전, 66이나 33 배전을 위해서 델타 델타 결선 방식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를 결론에 써도 되고요. 그 앞에 내용에 써도 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결선의 선정은 뭐 접지 방식, 개통을 유효 접지냐 비유효 접지냐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유는. 자, 그 다음 모선 방식 보겠습니다. 모선 방식 선정, 이것도 아까 다 설명드린 거예요. 단일 모선, 이중 모선, 1과 2분의 차단 방식이 있다. 구분을 여기서 하나 더 해가지고 단일 모선하고, 단일 모선 중에서 전환 가능한 단일 모선하고 이중 모선하고 1과 2분의 차단 방식이 있다. 자, 단일 모선은 경제적이다. 모선 사고 및 점검 시 정전 시간이 길어진다. 맞죠? 다 여기 좋은 말들이 나옵니다. 모선 방식에서. 아까 모선 방식의 표에 있는 것들은 제가 막 이게 뭐 맞냐 이러면서 제가 이것저것 막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쓰기 좋은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고 경제적이다. 사고 시 정전 시간이 길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노출된 모선으로 하지 않고 폐쇄형 절연 모선 배전반을 둬서 사고 확률을 감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폐쇄형 모선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런 철구형 큰 변전소 이런 데서는 이렇게 쓰면은 모선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건축물만 생각하다 보면 다 사실 그냥 폐쇄형이니까, 이렇게 건축물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좁아져요, 생각이. 건축물을 생각할 때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대용량 어떤 플랜트도 생각하고, 변전소가 5개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생각하고, 그래야지 이런 말들이 다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환 가능 단일 모선, 아까 급전의 융통성이 있다, 그죠? 한쪽 뱅크 사고 시 차단기를 절체시켜서 조작을 해가지고 다 쓸 수 있는 방식이 된다. 소, 중 교무에 적용한다. 대부분 모든 현장에서 다 절체형으로 단일 모선을 쓰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에서. 그럼 대부분 건축물에서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경제적이고 또 신뢰성도 보장할 수 있고 하니까. 이중 모선으로 가면 신뢰성이 매우 우수한 곳에 쓰는 겁니다. 모선 사고에 대해서도 절대로 정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중 모선. 그래서 공급 신뢰도가 매우 우수하다. 근데 시설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어떤 국가 기반 시설, 그런 국제적인 경기장 이런 곳에는 혼자한다. 국제 경기를 하면서 정전이 되면 나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돈을 들인다는 거죠. 거의 쓸 일은 없겠지만. 자, 그 다음에 1과 2분의 차단 방식은 2개 모선에 3개로 구성된 거다. 이거 우리 책에 없어요. 자, 신뢰성이 매우 우수하다. 설비비가 가장 고가이다. 면적이 많이 소요된다. 한전 변전소에서 채용하는 방식이다. 차단기를 무정전하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 수용가에서는 쓰지 않는 방식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답안지 쓸 때 꼭 수용가에 국한된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방식, 여기 근데 쓰시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건축물 수용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잘 사용하지 않는다. 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해하고 있는 거 그냥 쓰는 거죠. 답안지에. 생각나는 것들을. 자, 보호 방식 또 나왔네요. CB형, PFCB형, PFS형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반대로 나왔어요. 아까는 PFS형, PFCB형, CB형 이렇게 나왔었는데 안 좋은 거, 그 다음 거, 좋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싸고 비싼 거. 여기는 좋고 비싸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방식이 이제 수전 설비의 보호 방식이 이렇게 있다. 이거는 수전 회로의 보호 방식이죠. 변전 회로에서의 아까 수전 회로의 보호 방식이었잖아요. 이건 변전 설비에서 보호 방식도 이런 형식이 있다라는 거죠. 변전 설비의 보호 방식은 이제 변압기 1차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수전 설비고 여기 변전 설비인데 여기에도 파워 퓨즈로 하는 방식이 있고 CB로 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 얘는 변전 설비에서 얘를 CB도 쓰고 파워 퓨즈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무에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변전 설비의 보호 방식 여기까지. 내용이 뭐 다들 이제 사실 이해를 바탕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한 걸 한번 볼게요. 수전 설비에서 1회선 수전, 2회선 수전, 루프 수전 그림들 떠올리면서 스폰 네트워크 수전 방식이 있다. 이게 장단점 이렇게 쭉쭉 있었고요. 구성을 신뢰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해서 다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있었으니까 가시고 그 다음에 변전 설비면은 원뱅크, 투뱅크, 쓰리뱅크 그거를 용량에 의해서 원뱅크, 투뱅크가 될 건지 신뢰도를 고려해서 예비뱅크를 둠으로 해서 투뱅크가 되고 쓰리뱅크가 될 건지 그죠? 그 다음에 강압 방식이 1단 강압 방식, 2단 강압 방식이 될 건지 자, 모선에서는 단일 모선 그 다음에 단일 모선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작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죠? 여기 전환 가능한 단일 모선을 둘 건지 타이 CB를 둬서 그 다음에 완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중 모선을 둘 건지 그 다음에 변전소 같은 데서는 1과 2분의 차단 방식을 쓴다. 왜냐하면 항상 모선에 대한 저거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차단기에 대한 교체 유지관리도 많이 해줘야 되는 게 변전소이기 때문에 한전 변전소 1과 2분의 차단 방식을 써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